안녕하세요, 푸 작가입니다. 나온 지는 좀 됐지만 여전히 구하기 힘든 카메라 알파7S3를 가지고 왔습니다. 이 녀석을 어렵게 구해서 사용한 지 3달쯤 되어 가네요. 오늘은 이 녀석을 좀 찬찬히 뜯어보고 사용하면서 느꼈던 점들을 정리해볼까 합니다. 또 현재 제가 쓰고 있는 알파7S3의 세팅들과 픽처 프로필, 크리에이티브 룩 세팅들도 공유해볼까 합니다. 천천히 즐기시면서 오늘 리뷰 함께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외관을 좀 살펴볼게요. 먼저 위쪽을 보시면 오른쪽으로 다이얼들과 버튼들이 집중되어 있죠. 그래서 한 손으로 이렇게 빠르게 컨트롤할 수 있습니다. 앞쪽과 뒤쪽에 있는 휠로 조리개와 셔터 스피드를 조정하실 수 있고요. 셔터와 레코딩, 커스텀 버튼이 있습니다. 이 셔터 버튼으로 영상 녹화가 되도록 세팅할 수 있기 때문에 이 두 버튼은 입맛에 따라 원하는 대로 세팅할 수 있어요. 저는 C2만 MF 고정 버튼으로 해놨는데요. 물론 이렇게 렌즈 자체에 MF 고정 버튼이 있기도 하지만 이게 없는 렌즈들도 있거든요. 핸들드 촬영 시에 누르면 MF, 빼면 AF가 되기 때문에 흔들림 없이 포커스를 바꿀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가끔 MF 고정과 AF 온 기능을 같은 걸로 착각하시는 분들이 계시는데요. MF 고정 버튼은 현재 포커스가 그대로 고정되는 거고요. AF 온 기능은 누르는 순간 포커스를 한번 잡고 고정이 됩니다. 이게 사진 촬영 시에는 상당히 유용하지만 영상에선 나 포커스 지금 잡는다 라고 광고하는 형태가 되기 때문에 MF 고정 기능을 훨씬 많이 사용합니다. 그리고 모드 휠과 노출 보정 휠이 있는데요. 가운데 보시면 고정 버튼들이 있죠. 노출 보정 휠은 이렇게 눌러야 돌아가고 다시 누르면 잠기는 형태고요. 모드 휠은 누른 상태에서는 돌아가고 안 누른 상태에서는 잠기게 되는 형태입니다. 특히 노출 보정 휠은 촬영하다 보면 나도 모르게 막 돌아가 있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이 고정 버튼은 꽤 유용합니다. 그리고 전면으로 가서 스위블 스크린, 이거는 스위블이 좋다, 틸트가 좋다 의견들이 분분한데요. 둘 다 각자 나름의 장단점이 있습니다. 스위블은 이제 다각도로 모니터링이 가능하죠. 이렇게 해서 볼 수도 있고 이런 식으로 셀피도 가능하고요. 하지만 옆쪽 입출력 단자에 이게 가끔 걸린다라는 단점이 있어요. 다른 건 괜찮은데 특히 이 이어폰 단자 모니터링 각도가 이렇게 걸려요. 오디오 모니터링이 꼭 필요한 촬영 시엔 모니터 각도가 이렇게 더 이상 돌아가지 않게 걸려버린다는 단점이 있어요. 틸트는 이런 문제점은 없지만 대신에 스위블에 비해 모니터링 각도가 좁죠. 저는 개인적으로 이 스위블이 좀 더 활용도가 높은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소니바디의 장점이죠. 버튼들을 폭넓게 커스터마이징 할 수 있어요. 아까 보여드렸던 위쪽에 2개의 버튼을 포함해서 C1, C3, C4 F 온 버튼과 노출 고정 버튼, 그리고 조작 휠의 4방향까지 원하는 대로 전부 바꿀 수 있습니다. 이게 장점이자 단점인 것 같기도 해요. 세세하게 만질 수 있는 부분이 너무 많다 보니까 좀 헷갈리거나 어려워하시는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처음에는 공장 초기화 상태로 쓰시다가 촬영 습관에 따라 자주 쓰는 기능들을 원하는 버튼에 지정해 두시면 촬영 속도가 상당히 빨라집니다. 저는 이 부분에 꽤 만족하고 있어요. 자, 오른쪽은 이렇게 하면 열리죠.
SD카드와 CF 익스프레스 A 타입 카드를 모두 지원하는 듀얼 메모리 슬롯이 있습니다. 저는 V90 속도의 SD카드 2개를 사용 중인데요. SD카드는 이 방향으로 이렇게 꽂으시면 되고 CF카드는 반대로 꽂으시면 됩니다. 현재 지금 CF 익스프레스 A 카드를 가지고 있지 않아서 저는 SD카드로 2개를 꽂아서 사용을 하고 있어요. 반대쪽은 출력단입니다. 우선 전세대 바디들에 비해서 커버들이 이렇게 고정형으로 바뀌었죠. 이제 덜렁거리지 않아서 이거는 정말 잘한 것 같아요. 자, 위쪽부터 마이크와 헤드폰 단자, USB-C, USB-B 단자가 있습니다. 두 단자 모두 배터리 충전과 PC 연결이 가능하고요. 특히 B 단자가 그대로 남아있어서 기존에 사용하던 짐벌이나 액세서리들을 그대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HDMI 단자, 드디어 풀사이즈로 바뀌었어요. 이게 마이크로 HDMI는 고정을 해놔도 케이블이 자꾸 빠져서 교체해주곤 했었는데요. 이제 더 이상 그런 걱정은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은 디지털 오디오 인풋을 지원하는 MI 슈 단자입니다. ECM-B1M 같은 디지털 마이크를 연결하면 잡음 없는 고음질의 사운드를 수음할 수 있습니다. 이 녀석이 퍼펙트 4K 바디라고 불리우는 두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바로 안정성과 퀄리티입니다. 이 녀석은 올 인트라 10비트 4K 60프레임으로 4시간 이상 연속 녹화가 가능합니다. 또 일반적인 상황에서 가장 많이 사용되는 XAVC-S 포맷 녹화 시에는 배터리와 SD카드 용량 내에서 무제한 녹화가 가능해요. 예를 들어 행사 스케치나 인터뷰 촬영 같은 경우에는 녹화 시간보다 대기 시간이 더 긴 편입니다. 녹화를 하지 않더라도 카메라를 켜놓으면 이미 센서의 발열은 시작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30분 녹화 제한이 있는 카메라 같은 경우는 실제 녹화 시간은 20분이 채 못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웨딩이나 행사 촬영 같이 상황을 컨트롤할 수 없는 경우에는 4K 60프레임으로 전체를 잡는 것이 안전합니다. 이게 언제 무슨 일이 벌어질지 모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긴 시간 발열 없이 촬영할 수 있는 안정성은 프로페셔널 카메라에는 매우 중요한 덕목입니다. 두 번째는 영상의 퀄리티입니다. 알파7S3는 422 10비트 체계에 풍성한 색 표현력을 가지고 있어요. 8비트는 채널당 256개의 색으로 구성되지만 10비트는 채널당 1024개의 색으로 구성됩니다. 이런 풍부한 색 정보는 후보 정 시에 충분한 색 관용도를 확보해줍니다. 그리고 이 10비트 체계에선 제대로 된 S로그 3를 쓸 수 있습니다. 원래 S로그는 10비트 체계에 맞도록 설계된 로그입니다. 8비트에선 노이즈 발생과 안부 개조의 뭉침 때문에 제대로 쓰기가 어려웠어요. 하지만 알파7S3는 S로그 3를 온전한 상태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15스타 플러스 DR을 제대로 맛볼 수 있는 거죠. 그리고 알파7S3의 FHD 화질에 대해 궁금해하시는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어느 정도 좋아졌는지 체크를 한번 해봤습니다. 역시 영상 특화 바디답게 확실히 FHD 해상력도 상당히 좋아졌어요. 요즘 4K가 대세이긴 하지만 저 같은 경우 필요에 따라 FHD 촬영도 많이 하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이 아주 마음에 들었습니다. 이걸 말씀드리기 전에 코덱에 대한 개념을 알고 계셔야 하는데요. 코덱은 쉽게 말해 영상을 압축하는 방식입니다. 그리고 굳이 압축을 하는 이유는 적은 용량으로 많은 정보를 담기 위해서입니다. 알파7S3는 세 가지 타입의 코덱으로 저장됩니다. 먼저 XAVC-HS인데요. H265 고효율 압축 코덱입니다. 이 코덱은 압축률이 크기 때문에 적은 용량으로도 좋은 화질을 얻을 수 있어요. 하지만 편집 시에 CPU에 큰 부담을 줘서 컴퓨터가 많이 버벅이게 됩니다. 이 코덱으로 촬영하셨으면 프록시 작업이 필수적입니다. 다음은 XAVC-S입니다. 그동안 가장 많이 사용했던 H264 코덱인데요.
적당한 압축률과 적당한 화질로 기록됩니다. 자, 마지막은 XAVC SI입니다. 이 코덱 역시 H264형 코덱인데요. 위에 두 코덱이 프레임을 묶어서 압축하는 롱 GOP 형식인데 반해서 SI는 한 프레임씩 압축하는 인트라 압축을 사용합니다. 때문에 가장 좋은 화질을 얻을 수 있지만 용량이 상당히 커져요. CPU 부담은 줄어들지만 SSD 같은 저장 매체의 부담이 늘어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코덱에 따라 어떤 SD카드를 써야 하는지 물어보시는 분들이 많으시더라고요. 그래서 표로 준비해봤습니다. 이 녀석의 내부 레코딩 포맷은 셋 다 코덱을 이용한 압축 데이터지만 닌자 같은 외장 레코더를 사용하면 비압축 형태인 16비트 로우 데이터로 촬영이 가능합니다. 4K 60프레임까지는 논크롭 풀사이즈로 녹화가 가능하고요. 4K 120프레임에선 1.1배 크롭이 됩니다. 알파7S3는 새롭게 디자인된 센서를 품고 있는데요. 그래서 전세대 바디들과는 다른 컬러톤을 보여줍니다. 소니에서 이야기하기로는 시네마 카메라인 베니스나 FX9과 컬러톤을 맞췄다고 하는데요. 제 개인적인 느낌으로는 조명에 따라 피부톤에 끼던 그린과 마젠타가 깔끔하게 정리된 느낌입니다. 색감은 사람에 따라 호불호가 갈릴 수 있지만 대부분의 컬러 왜곡은 화이트 밸런스를 잘못 잡았을 때 발생합니다. 저 같은 경우 외주 촬영 시엔 커스텀 화벨 옵션을 적극적으로 활용합니다. 이런 모양의 그레이나 화이트 카드를 준비하시면 되는데요. 자, 카메라의 화벨 옵션을 사용자 정의로 두시고요. 세트를 누르시면 이렇게 가운데 프레임이 생기죠. 이때 가지고 계신 화이트 카드를 이 프레임에 꽉 차도록 배치를 이렇게 해주시고 캡처. 아주 쉽죠? 이런 카드가 없으실 경우에는 A4G 같은 걸로 대체할 수가 있고요. 이렇게 현재 조명과 컬러 배치에 따라 화벨만 정확하게 잡아주시면 대부분의 컬러 왜곡에서 벗어나실 수 있어요. 이 화이트 카드는 1, 2만 원이면 살 수 있으니까 비싼 컬러 차트 사지 마시고 이런 거 하나 챙겨서 백팩에 넣어두시는 걸 권장드립니다. 컬러 사이언스가 바뀌고 10비트 체계가 도입되면서 자연스럽고 시네마틱한 톤을 구현할 수 있게 되었는데요. 특히 크리에이티브 룩 옵션을 본격적으로 써도 될 만큼 색 관용도가 넓어졌어요. 그 중에서 가장 활용도가 높았던 크리에이티브 룩과 픽처 프로필들을 공유해볼까 합니다. 아시겠지만 지극히 개인적인 세팅이고요. 사용해보시고 마음에 드시는 것만 저장해서 쓰시면 됩니다. Running your way, but you push me away. Your lifeline, losing your mind. I'm here for you, babe. I've loved you the same this whole time. So tell me, what's on your mind? And I'm not here to hear you say you're fine. I can take the pain you hold inside. I wanna know, wanna see it. Can I feel your kryptonite? Can't get this off my mind. Does it only control you? Let me in, I'll help you out. I won't lose you this time. You think you're too far, but I'm where you are, you know. I said I won't leave your side. They left you bare, but I'm begging you, stare in my eyes for you. 소니 AF 기술은 새로운 바디가 나올 때마다 계속해서 업그레이드 되었는데요. 이 녀석은 그 AF 시스템의 완성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기존에는 빠르고 정확한 것에 집중했다면 이제는 자연스럽게 포커스를 변경하는 옵션들이 추가되었습니다. AF 전환 감도와 속도 옵션이 바로 그 기능인데요. 전환 감도는 5단계, 속도는 7단계로 세분화되면서 좀 더 세밀하게 AF를 조정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저 같은 경우는 24프레임과 30프레임에서는 속도 3, 감도 5일 때가 가장 자연스럽더라고요. 대신 60이나 120프레임으로 슬로우 모션을 줄 때는 속도 5, 감도 5로 두고 포커스가 느리게 따라가는 것을 방지합니다. 또 리얼타임 트래킹 기능은 여전히 강력합니다. 알파7 알파5부터 적용된 아이오토 포커스와 더불어 터치 포커스 기능이 추가되었어요. 이제 아주 편안하게 AF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가끔 터치가 잘 안 먹는다고 하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이럴 때는 터치 옵션을 민감으로 바꿔주시면 거의 휴대폰 느낌으로 사용하실 수 있어요. 이건 취향에 따라 다르니까 적용해 보시고 편안한 걸로 사용하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이 녀석을 3개월간 사용하면서 3가지 아쉬운 점이 있었어요. 첫 번째는 여전히 아쉬운 LCD 퀄리티입니다. 물론 기존 바디들에 비해 LCD 화질과 밝기가 어느 정도 개선이 됐습니다. 하지만 아직도 밝은 곳에서는 정확한 모니터링은 조금 힘들더라고요. 영상 특화 바디답게 뷰파인더보다는 LCD에 투자해줬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CF 익스프레스 카드의 가격입니다. 소니 스토어에서 160기가짜리가 현재 49만원 선에 판매되고 있어요. 근데 이마저도 물건이 없어서 구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또 비싼 전용 리더기를 따로 구입해야 하기 때문에 추가 지출이 만만치 않습니다. 마지막은 제품 수급이 원활하지 못하다는 점입니다. 출시된 지 꽤 되었는데 여전히 소니 사이트에선 품절 상태예요. 저도 이 녀석을 구하는데 꽤 애를 먹었고요. 주위의 지인들도 사고 싶은데 아직 몇 달째 못 구하시는 분들도 계세요. 이게 코로나 영향과 맞물려서 제품 수입이 원활하지 않은 것 같아요. 빨리 안정화돼서 수급이 안정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알파7 S3는 완성형에 가까운 4K 영상 특화 바디입니다. 꽤 긴 시간 유저들의 목소리를 반영해서 만들어졌기 때문에 그 완성도가 굉장히 높습니다. 특히 상업 영상에 사용할 만한 퀄리티와 안정성을 확보했기 때문에 쓰면 쓸수록 만족도가 올라가는 재미있는 녀석입니다. 진지하게 영상 작업에 임하고 싶은 분들께 이 녀석을 추천드립니다. I'm free, as long as you're here with me. 자, 오늘은 소니의 영상 특화 바디 알파7S3를 소개해드렸습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잊지 마시고요. 유익한 영상 계속 받아보시길 원하시면 종 모양의 알람 설정도 부탁드릴게요. 지금까지 푸작가였고요. 전 다음 영상으로 인사드리겠습니다. 푸작가 물러갑니다. 푸바! Yours from the start. Together we will be stronger than all. We can sway but never fall.